자, 안녕하세요. 떠오르 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6월 20일 이제 장마감 했고 저녁에 밤이죠. 이제 밤에 한번 삼성전자를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시총 1위 그리고 국민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탑 10 안에 들은 그런 대기업이죠.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인가? 네. 주가가 왜 이래? 주가가 아주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대형주가 뭐 개파락으로도 떨어지고 앉아 있고 엊그제 지난주에도 개파락을 한번 또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거지 같은 흐름을 또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내려오는 게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죠. 네, 급하게 내려오고 여기서도 급하게 내려오고 여기서도 급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약간 반등 줬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조금씩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상태가. 그죠?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를 한 2년 정도로 보면 2년 정도로 보면 다 내려왔어. 여기 구간이죠? 네, 여기 구간에 왔어요. 2020년 9월, 10월부터 쫙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해서 96,800원 찍고 다시금 시작가 부근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고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고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고점 정도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여기에 고점과 크게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고점대 가격대에서 방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 라는 모습이 나오죠. 네,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 라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시작을 내가 출발 딱 했었던 그 스타트 지점까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는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쉽게 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올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를 깨게 된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4만 원대. 4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지지력이 있어 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기간이 조금 사줘서 다행인데 그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똘똘 뭉쳐서 아주 뭐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죠. 네, 일조를 했고 여기 보면 뭐 1월부터 거의 1월 초부터 같이 이렇게 매도를 쭉 해왔어요. 뭐 중간중간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에 사긴 했지만 순매도 양이 외국인 기관 다 해서 순매도가 훨씬 큽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 삼성전자를 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이 뭐 쌌다? 그것도 없어요. 네. 뭐 악재가 뭐 이렇게 특출나게 나온 게 없어. 뭐 금리 인상 뭐 빅 스텝 우리나라도 한다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서 주가에 영향을 끼쳤던 때가 있었을까요? 제가 주식을 한 14년, 15년 정도 하는데 그런 건 못 봤거든요. 네. 미국 금리 올리는 거는 크게 영향이 미쳐요. 근데 국내 금리 올리는 걸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적은 없어요. 물론 픽스텝을 하면 한 번도 안 했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단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뭐 4% 장중 4% 넘게 코스닥이 빠지고 거래소가 뭐 2% 이상 빠지는 이유, 빠지는 이유.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던가 미사일을 갑자기 뭐 미사일도 요즘에 쏴도 안 빠지죠. 비핵 뭐 오르나요? 크게 안 오르죠. 이제 뭐 핵실험 이상의 수준으로 가야지 이제 그런 지리적인 리스크도 그때서야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리스크마저도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별 효과가 없죠. 예. 진짜 자극이 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국내 주식도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른다는 얘기인데 오늘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 혼자 이래. 지 혼자. 지 혼자 이렇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뚜리를 맞았던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얘만 죽이면 지수 끌어내리는 거는 쉬운 거죠. 오늘 6월 20일 대차장고 증감률이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1위. 대차장고가 증감한다는 것은 뭐죠? 공매를 그만큼 때릴 여력이 있다. 거의 공매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요. 지금 2위가 우리금융지주고 3위가 대한전선 뭐 이런데 뭐 HMM 뭐 이런 거예요. 4위가. 그리고 카카오가 5위고 6위가 페노션. 일단은 삼성전자를 조진다. 얘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조져서 지수를 내리게 하고 공매를 때린다. 물론 그 전에 공매를 때려놓고 하겠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나라 기관은 오늘에서야 223만 6천 주가 들어왔어요. 이제야 순매수로. 그동안 뭐 하다가 이게 진짜 국내 주식판인지 해외 외국인을 위한 주식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러니까 후진국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크게 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희박해 보이고 삼성전자가 뭐 좀 더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공매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국민주라면 물론 그런 게 좀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국내 주식 또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너무 취약하면 공격에 너무 취약하고 방어에도 너무 취약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갔다가 때린다 그래서 그게 다 방향이 되고 그리고 방어를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그게 다 뭐 방어되고 이런 시장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돼야죠. 물론 이제 그런 시기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그런 시장은 안 되어야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버텨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버텨내면 저는 다시금 7만 원대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달아질 겁니다. 7월 달에 있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표가 얼마나 개선돼서 나오느냐,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빨리 그 전에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휴전이 되거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나진다 그러면 좀 더 빨리 7만 원대를 회복하고 8만 원대에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그 2020년도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특히 택배나 이런 쪽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크게 안 좋겠다고 했던 곳에서 실적이 좀 더 잘 나왔어요. 네, 그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와. 잘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조금씩 풀리면서 공급망 이슈가 나와졌죠. 그때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나와졌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 끔퉁거렸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확 부은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거기에 이제 각국의 전 세계의 물가 지수가 크게 반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이제 부양책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부작용이 조금 나올 수 있었는데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를 뭐 우리나라 IMF 때 그리고 리먼 사태 때 그리고 그 그리스 부도 사태 때 뭐 여러 경제 위기 때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와는 달라요. 그때와는 환경이나 조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번 일 전에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비슷해요. 네. 어느 한쪽이 무너져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어느 한쪽이 무너져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 뭐냐면 부도나 아니면 파산이나 이런 게 하나가 나와주면서 시작을 해요. 연달아서 무너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가 그리고 공급망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지금 경제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코로나 괜찮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이제 뭐 좀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괜찮아졌네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조금은 반대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분할로 매수로에 들어가셔도 충분한 자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종목을 쌓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 뭐 또 이런 얘기 있죠. 반도체 뭐 불황이 온다. 반도체 뭐 그거 있죠. 걔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주기 주기 있죠. 5년 주기로 뭐 불황과 호황이 온다 뭐 이랬는데 2년 전에 이런 얘기 있죠. 2년 전에 이제 호황의 사이클이었는데 불행의 사이클이 2년 앞당겨 올 거다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 항상 얘기하는 애들 있죠. 그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근데 어떻게 됐죠?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오니까 스며시 또 말 바꾸죠. 일단 이런 쪽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이미 늦은 상태예요.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규로 분할로 들어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은 특히나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차트를 안 보시는 것도 신경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두고 계시면 본전 그 이상 다 옵니다. 물론 여기 96,000원대 잡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지금 뭐 7만원대나 8만원대 잡으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완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